안녕하세요. 2년 만에 돌아온 군필 둑입니다. 오랜만이네요. 그동안 유튜브를 접었던 건 아니고 열심히 국방 의무 수행하다 왔습니다. 전역하고 그간 못 해본 건 다 해보자는 생각에 영화관에 가서 상영 중인 영화는 모조리 다 봤는데요. 역사 전공 아니랄까봐 한 달 전에 개봉한 영화 한산, 요 녀석을 제일 먼저 보고 왔습니다. 영화는 임진왜란 3대 대첩 중 하나라고 불리는 한산도 대첩을 다루고 있는데요. 감독의 전작 명량을 압도하는 바다 위 미친 듯한 스케일의 연출과 마침내 레고와 헤어질 결심을 한 바퀴의 인생 연기가 가장 기억에 남았네요. 국뽕 한 사발 들이키고 왔습니다. 영화 속 해전의 클라이막스는 다름 아닌 거북선 활약신인데요. 저는 여기서 신기한 점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그건 바로 다른 매체에서는 확인할 수 없었던 용머리가 들락 날락 하는 그런 거북선의 형태인 건데요. 상황에 따라 머리로 치고 빠지는 질리는 무빙, 너무 신박해서 문득 궁금해졌습니다. 저거 실제로 가능했던 거야? 영화 한산 속 거북선의 비밀들, 그리고 실제 우리 역사 속 거북선은 어땠을까요? 같이 가봅시다. 뚜기. 그냥 얘기하면 재미없을 것 같아서 영화 속 거북선을 직접 만들어 보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네? 그 큰 걸 어떻게 만들 거냐고요? 레고를. 영화에 나오는 거북선과 최대한 비슷한 걸로 구매를 해봤는데요. 옥스포드사의 영웅 이순신 거북선입니다. 물론 아예 똑같지는 않아서 원래 모습에서 조금씩 변형을 시키면서 조립을 해볼 거예요. 오케이, 일단 1층은 완료. 이제 2층을 만들어 줄 겁니다. 2층에서 중요한 부분이 노젓는 곳과 대포가 한 층에 같이 존재한다는 점인데요. 그 부분은 레고 설계도랑 많이 달라서 제 입맛대로 한번 변형을 시켜보려고요. 노대포, 노대포 이런 식으로 다 배치를 해줬습니다. 용머리를 조립해봤는데 크기가 좀 크네요. 그래도 일단 한번 해볼게요. 오? 야이 대두야, 여기서 높이를 더 올려버릴 수는 없고 용머리 윗부분을 과감히 포기하기로 했어요. 남은 레고로 귀엽게 제작을 해줄 겁니다. 어떻게 하면 머리가 들락날락하게 만들 수 있을까 고민을 좀 해봤는데 영화에선 바퀴로 이동시키고 미닫이 문으로 닫더라고요. 레고로 똑같이 하기는 현실적으로 힘들 것 같아서 바퀴의 역할을 끈으로 대신하고 미닫이 문은 여닫이 문으로 대체해 줄게요. 용머리 한번 끼워 볼게요. 자, 들어갔어요. 앞에 문도 닫아줄게요. 오, 솔직히 좀 어설프긴 한데 들어갔다 나오는 게 드디어 구현이 되네요. 기념으로 우리 장군님 한번 태워드릴게요. 승차감 어떠세요? 아주 좋아. 자, 이제 마무리로 철갑을 올려줄게요. 자, 드디어 완성했습니다. 자, 모습을 좀 살펴보면은 2층의 형태로 등에 철갑을 두르고 있는 철갑선임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영화 속에선 빠르게 접근해서 레선을 이렇게 그대로 들이받고 그리고 이 용머리를 넣었다 뺐다 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말 그대로 최종병기 느낌인데 한번 살펴보자고요. 먼저 충수에 관해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거북선의 충수가 과연 중요할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는데요. 중요합니다. 이동 및 전투 방식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기 때문인데요. 크게 2층설과 3층설으로 나뉩니다. 초창기에는 영화 속 거북선처럼 2층이라는 그런 설이 지배적이었습니다. 거북선에 관한 연구를 처음 시작했다고 알려진 언더우드 박사가 처음 제시한 게 바로 이 거북선 2층설이거든요. 그런데 2층으로 하게 되면 문제가 하나 발생하게 되는데요. 바로 이 노젓는 공간과 그리고 요 포 쏘는 위치가 한 공간에 혼재하게 되면서 바로 물에 잠기는 1층을 제외한 2층에서 노젓는 행위와 포를 쏘는 전투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입니다. 아무래도 비좁아서 불편하고 또 이 동작이 꼬일 수 있다는 그런 염려도 생기는데요. 이러한 공간의 비율에 대한 지적과 함께 등장한 것이 바로 거북선 3층설입니다. 2층에서는 노르젓고 그리고 3층에서는 파포르스와 이동과 전투를 공간적으로 분리한 형태인 것이죠. 현재는 2층설보단 3층설이 정설으로 더 받아들여지는 분위기인데요. 그러나 이 3층설 또한 이 선체가 높기 때문에 무게중심이 높아 전복될 위험이 있는데요. 이러한 지적들을 피하지 못해 아직 정확한 모델로 자리 잡은 것은 아닙니다. 저는 이 한산의 김한민 감독님이 나름대로 이러한 층 논란을 영화에서 영리하게 활용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3층 거북선과 2층 거북선을 둘 다 영화에 등장시킴으로써 아직 뚜렷한 정답이 없는 학계의 상황을 잘 반영했으니까요. 더불어 연출적인 재미와 서사도 챙겨갔으니 일석이조가 아닐까요? 자, 거북선 하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등에 철갑을 두른 이 철갑선을 생각하곤 하는데요. 거북선은 세계 최초의 철갑선으로 알려진 우리나라의 자랑스러운 역사이면 좋겠지만 우리 차오르던 국뽕 넣어두고 한번 자세히 살펴보자고요. 사실 거북선이 철갑선이었다는 내용은 조선 측의 기록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 기록들을 살펴봐도 이 등 위에 검, 철청, 그리고 도추 등으로 이야기되는 그런 철침의 것을 꽂아놨다는 기록밖에 확인할 수 없죠. 실제로 정조 때 간행된 이 충무공전서에 나오는 두 가지 거북선 그림을 봐도 철갑은 확인할 수 없습니다. 또한 이 철로 무게가 증가되면 기동성이 흔들리고 또 무게중심이 흔들려 전복될 위험이 존재한다는 지적도 있는데요. 따라서 이 거북선이 철갑선이라는 의견은 대체로 힘이 실리지는 않습니다. 당시 일본 장수의 회고록인 고려선전기에 이 전체를 철로 유해한 배가 있다라는 기록이 존재하긴 합니다. 그러나 이 해석이 갈리고 오해와 과장의 여지가 있기에 마냥 철갑선의 증거라고 하기는 힘든 상황인데요. 무엇보다 이 철갑선이라고 한다면 당대에 유일무이한 것이었을 텐데 우리 기록에 없을 리가 없겠죠. 그래도 이 화공을 견디기 위해서는 철갑이 필수였다. 쇠판을 아주 얇게 하면 가능하다는 등의 근거가 있기에 이 몇몇 연구자들은 철갑선이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 재밌는 점은 신형 거북선을 제외한 영화 속 나머지 두 척의 거북선들은 이 철갑선이 아니라는 점인데요. 이 목조로 된 등 위에 철침만 달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기에서도 이 영화 한산이 학계의 다양한 의견들을 반영하여 이 서로 다른 거북선들을 스크린에 구현한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재밌네요. 자, 이제 대망의 용머리를 살펴볼 시간입니다. 사실 저는 이 용머리가 들락날락한다는 것은 정말 말이 되지 않는 그런 영화 제작진의 100% 상상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자료를 조사하고 공부하며 이게 실제 학술적 근거가 있음을 찾아버렸는데요. 임진왜란 당시에 쓰인 이덕흥의 간제집, 그리고 그 이후에 쓰인 1885년에 쓰인 신서구의 해장집에 이 머리를 쇠뇌처럼 당겼다 놓았다라고 해석되는 두설복로, 들어갔다 나왔다 벌렸다 닫았다로 해석되는 축신합장 등의 기록들을 확인할 수 있죠. 또한 이 충무공의 후손이 복원했다고 알려진 이 거북선의 그림들을 보면 이 용머리 부분이 없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를 바탕으로 거북선의 머리가 들락거렸음을 추측할 수 있다고 합니다. 야, 이거 좀 신박한 주장인데요. 한산의 제작진들은 아마 이러한 주장들을 참고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를 100% 수긍하기에는 사실 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자, 우선 이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들이 많이 빈약한데 이 실록이나 타 공식 기록들에서는 관련 내용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 당시 존재만으로도 획기적이었던 이 용머리가 이 들락날락거리기까지 했다면 분명히 기록에 적혀 있을 텐데 말이죠. 또한 이 실제 구현이 가능한가도 한번 살펴봐야 하는데요. 이 전투 중에 이 용머리를 고정시키고 또 이동시키는 게 여간 쉬울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 영화에선 그 용머리에 바퀴를 달아서 집어넣은 다음 미닫이문으로 닫아버리는데 이 용머리와 선체 앞부분을 모두 영구 고정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설계상 굉장히 불안한 구조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영화 속 장면이 비록 멋있긴 했지만 이 실제로 용머리가 들락날락 거렸다고 생각하진 않는 편인데요. 여기에는 한 가지 이유가 더 있습니다. 자, 우리 이 근본적인 걸 한번 살펴보자고요. 이 영화에서 거북선은 이 빠른 속도로 적선에 접근하더니 그대로 과실 100%의 접촉사고를 내버립니다. 이후 이 적선에 낀 용머리가 선체 안으로 쏙 들어가 버리죠. 자, 이게 새롭게 제작한 거북선을 비장의 한 수였던 셈인데 그 목적이 결국 충돌 시 끼임 방지였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과연 애초에 거북선이 충돌하는 전략을 사용했을까요? 여러 기록들을 통해 우리는 거북선이 선봉 돌격선의 역할을 했음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돌격 이후 부딪히기까지 했는지는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자, 이러한 전략을 영화에서는 몸통 박치기가 아니라 충파라고 부릅니다. 자, 사료 속에선 이 당파라는 표현으로 등장을 하는데 쳐서 깨트린다는 의미입니다. 자, 그러나 이것을 적선에 직접 충돌시킨 후 침몰시킨다는 뜻으로 해석하기에는 약간의 무리가 있는데요. 명종실록에는 이 적선을 당파하는 기구로 대장군전보다는 나은 것이 없다라는 기록이 존재합니다. 자, 여기서 대장군전은 이 천자총통으로 쓰는 긴 화살인데 결국 이 총통을 통한 단파인 셈이죠. 이 비슷한 경우를 임진왜란 당시 옥포해전, 당항포해전, 적진포해전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 당파란 결국 단순히 그냥 적선을 파괴했다고 볼 수도 있겠네요. 사실 전술적으로 보아도 문제가 하나 발생하게 되는데요. 이 당시 조선해배는 바닥이 평평하고 그리고 폭이 넓은 그런 평저선이었는데 속도가 느리며 그리고 정복되기 쉽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이순신 장군도 이러한 점을 우려한 것인지 이 난중에 들어보면 우리 배들끼리 서로 부딪혀 상하는 것을 극도로 염려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몇 대 안 되는 거북선이 이러한 단점들을 가지고 충돌 전략을 실제로 썼을까요? 추측하건대 이 거북선의 실제 역할은 전투 초기에 적들에게 혼란을 주고 이 기선제압을 하는 것이 아니었을까요? 이 장갑 능력이 있기에 실제 돌격을 해도 그 피해가 탑 한옥선들보다는 크지 않았을 것이며 이 다소 특이한 모양새와 또 근접 화포는 적들에게 위압감을 주기 충분했을 테니까요. 약간 어그로 전문 탱커 느낌? 지금까지 레고로 영화 한 산 속 거북선을 재현해보며 이 거북선의 비밀들을 살펴보았는데요. 이 거북선의 실제 구조와 용도를 알아내는 것 또한 역사학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가치 있는 일이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이 거북선과 조선 수군이 임진왜란에서 일본을 상대로 활약하여 이 당시 위기에 빠진 조선을 구국했다는 역사적 사실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거북선이 2층이던 3층이던 그리고 철갑선이던 아니던 이 거북선이 자랑스러운 우리나라의 문화유산임은 명백한 사실이니까요. 지금까지 두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흥미로우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